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비트나인 그래프 사이언스 센터의 정선영입니다. 예, 저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분석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던 지식 그래프 구축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식 그래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도 같이 곁들여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목차는 지식 그래프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DB에서 저희가 지식 구축했던 사례를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POC 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 그래프는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아까 이제 저희 강민정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좀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지식 정보는 보통 이제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냥 머리에 담고 있고 그거를 그냥 얘기하거나 아니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남아 있던 것들이 메모나 이제 글로 작성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물들을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컴퓨터로 작성한 이제 문서들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르러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1대1 공유가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서로 간에 양방향 소통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뭐 다양한 장치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공유하는 상황이 이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하는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어서 지식 그래프에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좀 많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 그래프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식 그래프라는 것을 먼저 이제 정의하기 전에 이제 지식 베이스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 베이스는 이제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쪽에 생각하는 의미는 그냥 도메인 정보라고 하는 이제 뭐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체에 쓰이는 이제 특별한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축적한 전문 지식,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매뉴얼 그런 자료 등을 좀 저장해 놓은 이제 지식 창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지식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지식 베이스라고 하고, 지식 베이스는 지식을 이제 구조화하여서 표현하고,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그런 지식의 이제 확장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식 베이스에 그래프라는 것이 이제 같이 얹어져 있는 게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지식 그래프는 이제 좀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이제 구조화할 수 있고,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여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내용 간의 이제 연결성을 좀 더 보기 좋고 표현하기에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RDF 형태의 표현하고 그다음에 GDB 공간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DB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DB는 이제 저희 비트나인이 이제 갖고 있는 아젠스 그래프라는 이제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DB는 RDB, 이제 기존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담아두고 있는 형태인 이제 이렇게 엑셀처럼 어떤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담아두는 것이 이제 RDB입니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정구역별 이제 건물 거래 금액을 보면 뭐 강남구에서 전용 면적, 뭐 이렇게 거래 금액, 건축연도, 거래구 이렇게 하나의 라인,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컬럼 단위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거를 이제 RDB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집계를 보거나 아니면 통계를 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를 그냥 로그로서 기록을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 형태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런 연결성 이런 부분들을 저장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DB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프 DB는 점과 선,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이제 데이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제 홍길동 21세 남자라는 이제 하나의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 캡, 남성용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점은 서로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연결이 생기냐면 하나의 어떤 쇼핑몰에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모자를 구입을 했다라는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정보의 저장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보기 쉽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의 이제 노드 테이블은 아이디 값들이 다 부여가 될 거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제 그 프로퍼티 이제 속성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21세의 남자라는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되어 있고 모자도 캡, 그 다음에 남성용이라고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이제 스타트, 엔드 포인트를 연결을 만들어주면 이 엣지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가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때는 언제 구매했는지, 가격은 그때 구입한 가격은 얼마였는지 이렇게 해서 노드와 노드, 그 다음에 엣지까지 같이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하나의 건은 이렇게 저장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쇼핑몰 안에서의 이제 구매 흐름 이 정도를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데이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그래프는 RDF 형태와 GDB 형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RDF 형태와 GDB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F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제 RDB에 저장을 하기 쉽게 좀 개발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GDB는 이제 시멘틱 웹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DB 형태의 모델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개발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지금 보시면 이제 트리플렛 스키마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플렛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담을 때 주어, 뭐 텍스트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나의 관계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테이블로 저장이 되고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노드, 하나의 엣지 안에 이제 프로퍼티의 형태로 값들이 이제 속성 값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 데이터 모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떠한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 있는 이제 전자금융법 시행령 관련된 이제 법률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별표 6에 해당하는 어떤 그 법률은 일단 주어는 금융위원회 경영지도 비율의 산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별표 6에 어떤 별표 6은 어떤 법에 소속되느냐 전자금융법 시행령에 소속이 된다. 그 다음에 별표 6은 무엇을 표현하냐 허가 등록 요건의 자본금 자기자본 보유 기준 유동성 보유 기준 등을 이제 표현하게 한다. 이렇게 돼서 RDF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노드 엣지에 저장을 하게 되므로 이제 어떤 속성 값들이 좀 많아지면 이게 데이터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좀 효과적으로 한눈에 좀 보기에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는 좀 한눈에 보기는 쉬운 경향이 있고요. 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이제 그 프로퍼티로 값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좀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좀 한눈에 보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연결 관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연어를 좀 저장하기에는 효율적인 관계, 그러니까 SPO,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를 저장하기에는 RDF가 좀 효과적이고 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에 이제 그래프 구조에 대한 표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DF는 DB 형태로 개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는 좀 기능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GDB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DB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패턴 탐색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가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좀 쉽게 유연하게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맨 처음에 이런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하고 좀 쉽게 좀 초보자들이 쉽게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그래프 표현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와인 데이터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와인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이제 RDB 테이블로는 품명, 주종, 수입사, 빈티지, 원산지, 가격 이렇게 컬럼별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 있고 그 하나의 이제 품명 안에는 이제 뭐 어떤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샘플이기 때문에 와인 1, 와인 2, 와인 3, 와인 4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인 1은 레드 와인이고 와인 2도 레드 와인, 와인 3은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와인 4는 레드 와인 이렇게 되어 있고
수입사는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AA, BBB, BB, CC 이렇게 수입사가 있다. 그리고 이때 빈티지는 어떻고 뭐 원산지, 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RDF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와인 1이라는 분명 해당하는 와인은 이제 수입사가 어디고 빈티지가 몇 년이고 가격이 얼마고 원산지가 어디고 주종이 뭔지를 각 속성 값마다 이제 엣지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눈에 보기는 쉽습니다. 이제 이 와인의 주종이 뭘까? 그럼 바로 그냥 따라가도 되고 와인의 원산지는 어딜까? 그럼 바로 보고 그다음에 뭐 이 와인 4 같은 경우에도 수입사는 어딘지 빈티지가 언제 건지 원산지가 어딘지 볼 때는 좀 한눈에 보기는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도 보기에는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와인이 지금 네 가지가 지금 네 개만 지금 표현을 했는데도 좀 이렇게 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GDB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링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GDB에서는 지금 와인 4 안에 이제 빈티지 연도를 이제 프로퍼티 값으로 같이 표현을 하고 가격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와인은 지금 언제 생산된 거고 가격이 얼마인지가 그냥 프로퍼티로 입력이 되면 아까보다 엣지의 개수가 2개가 줄어드는 이제 좀 장점을 보이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입사 같은 거를 좀 공통으로 어떤 것들이 서로 연결 관계가 있는지 혹은 원산지는 뭐 프랑스라는 걸 특징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로퍼티로 이제 빼는 게 아니라 이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드로 빼서 이제 연결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표현이 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좀 더 한눈에 보기 좋은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결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이제 구매한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하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구매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어떤 음식들하고 이제 같이 이 와인들을 구매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와인은 어떤 안주랑 같이 먹었는지 정보가 같이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까지만 표현이 되면 뭐 그냥 데이터의 확장, 뭐 정보의 확장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뭐 와인 2랑 와인 1은 안주로서 스테이크를 좀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와인이라고 와인 2는 둘 다 레드 와인이니까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레드 와인이라는 걸 좀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레드 와인에 해당하는 이제 다른 항목들을 좀 추천해 주면 좀 더 이 스테이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떤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추론도 같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식 그래프를 이제 구축을 할 때 총 크게 이제 네 가지 설계 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은 지식 그래프를 이제 만드는 이제 목적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그 지식의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는 1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지식 정보가 텍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정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추가적인 뭐 거래 내역 정보라든지 그런 다른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지식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의 구조화를 다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조를 잡으면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모델링이 해당될 텐데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연결 관계를 적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예측 알고리즘 등을 활용을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까지 같이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지식 그래프를 이제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하는 시각화하는 단계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식 그래프 설계하는 단계를 저희는 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이제 POC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때 저희가 POC 했던 목적은 뭐였냐면 한국개발연구원 쪽에서 이제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이라고 하는 이 KS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하고 싶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도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뭐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좀 연계하는 연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젠스 그래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 사업 정보,
그 다음에 성과 정보, 그 다음에 자문받은 자문 정보, 그 다음에 이 평가 정보 네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저희가 하나의 이제 그래프 DB에 저장을 했고,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신규 매칭이라든지 신규 사업 기획에 좀 더 생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앞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는 없고, 이미 뭐 이제 그거는 좀 POC 이후에 이제 돼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연결 관계를 뽑아냈던 테이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개의 엑셀 파일인데요. 뭐 캐스트 기관 정보, 참여자 정보, 국가별 사업 신청서 접수 목록, 세부 주제별 정보, 프로젝트별 관리 정보, 성과 자료,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 중간 보고의 자료.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구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KS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때 사업했던 국가는 어딘지, 그 다음에 사업 기간 언제인지, 수행한 기간이 어딘지, 그러니까 기관 정보까지 같이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그 기관 정보까지 같이 사용되어 있는 거를 샘플 데이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성과 정보인데, 성과는 크게 5가지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창출, 지식 공유, 역량 개발, 뭐 정책 변화, 정책 협력 강화, 이렇게 5가지 성과에 대해서 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5가지 성과도 활용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임의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임의로 배정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그냥 사람의 성하고 그 다음 직책을 그냥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수, 뭐 박소장, 김박사 이렇게 등으로 해서 좀 가명을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구성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모델링을 했던 데이터에 이제 얹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이제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이 해당하는 이제 세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자는 이 세부 주제에 참여하다라고 연결도 만들고, 이 사업에 참여하다라는 연결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부 주제에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다음에 이 세부 주제의 주제 분류는 소, 중, 대로 연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국가,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한 기간, 그 다음에 대표 수행 기간,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이제 진행된 정보인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승인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냥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그냥 사업은 그냥 신청한 것이다 라고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회라든지 혹은 뭐 실무자 연수 등의 이제 사절단 이제 검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모델링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샘플 데이터인데요. 정교수라는 사람이 참여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세부 주제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 및 그거에 대한 관련 국가를 조회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RDB 테이블에서 조회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정교수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소속이 어딘지, 직책이 어딘지를 같이 보고, 이 사람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혹은 세부 주제를 같이 또 조인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벌써 6번의 연산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한 번에 네. 이게 이제 저희 아젠스 그래프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에이지 뷰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이제 세부 주제가 있고, 세부 주제에 카테고리가 같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 수행한 기관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노드 정보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엣지 정보는 뭐 멤버인지 조인인지 뭐 아니면 프로퍼티들은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정 교수가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GDB에서 표현하는 이제 사이퍼 쿼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 이 P1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관계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주제는 뭐였는지, 그 주제의 세부 주제는 뭔지, 그 다음에 또 이 V2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나라에서 진행을 한 건지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처음에 보면 좀 어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뭐 한두 번만 보시면 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이 V1이라고 하는 이 펄슨의 성명은 뭔지, 그럼 아까 저희가 정교수라는 사람을 좀 보고자 했으니까 이 정교수라는 사람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분류소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주제분류에서 세부 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사업을 뭘 했는지를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쿼리를 실행시키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정교수라는 사람이 진행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어떤 국가에서 진행을 했는지, 사업명이 뭔지, 그다음 수속 고문은 누구였는지, 착수 연도 언제인지 대한 정보가 이제 프로퍼티로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퍼티 저장 이외에도 서로 이제 연결 관계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진행했던 나라는 어딘지 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수란 사업하고 종교수란 사람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만약에 지금 보면 헝가리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촉진 정책 강화라는 사업인데요. 이때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이 연결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헝가리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촉진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은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 여기는 이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뭐 중간 보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기간은 이제 국가경제부에서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주제 같은 것도 같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이 사업은 2015년에 접수를 했다라는 정보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했느냐라는 걸 보려고 하면 여기서 또 연결을 만들어내면 기존에 이 사람은 이 불가리아에서 했던 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이제 그 헝가리에서 진행한 사업을 정 교수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불가리아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이 정 교수랑 강 교수는 같이 했었구나라는 정보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보면요. 역량 개발로 분류되어 있는 성과를 갖는 프로젝트의 주된 주제 분류 및 관련 정보는 무엇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만들 때는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온 성과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면 이 역량 개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역량 개발을 만들어냈던 과거에 사업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럼 그 프로젝트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젝트 성과 자료를 검색을 해봐야 되고, 그때 진행했던 사업은 뭐가 있는지 사업 정보도 봐야 되고, 그 사업 정보 안에 세부 주제는 뭐 있는지 세부 주제 정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주제 안에서 중간 보고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조인 연산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래프 쿼리로 조회를 하는데 이것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데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이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성과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연결 정보를 같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수행했던 나라, 그 다음에 수행했던 이제 카테고리, 세부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까지 같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과는 역량 개발을 주제로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레이아웃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뭐 플레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서 지금 보이는 이 성과 분류 보시면 역량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잡혀 있는 이제 성과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뭐 많이 이제 진행을 했던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인도네시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샘플로 데이터를 담다 보니까 뭐 조금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수행했는지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들, 여기는 이제 반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현수석이라는 사람이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때 이제 중간 보고에는 인도네시아, 이제 서울 회의실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간 보고에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했었는지, 뭐, 정보도 같이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또 보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좀 확장을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또 원래 없던 관계도 새로 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확장이 가능해서 좀 조회를 하기에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같은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들끼리의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혹은 이제 센트럴리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이제 막 사람 간의 연결 관계가 기존에 만약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 활용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 비트나인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뭐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어떤 연구원 하나의 이제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같은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면 주로 이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한 사람들 아니면 같은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의 이제 집단이 좀 보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특성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성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사업을 이제 진행한 사람이 이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연결이 된다. 혹은 뭐 A라는 집단하고 B라는 집단이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서로 연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집단끼리만 서로 막 뭉치고 있다가 또 B라는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집단끼리만 서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연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이 보라색과 초록색 집단을 연결해주면 좀 더 그동안에 이제 갇혀있던 그런 연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 관계까지 또 보여주고 원래 그냥 기존에 했을 때는 얻어낼 수 없던 성과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밸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보고서 자료는 충분히 이제 그 뭐 스크래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연구자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서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또 따로 뽑아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면 기존에 이제 같은 사업만 진행한 걸로 이제 연관성을 보던 것들이 공통적인 공통 연구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이제 활용하는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제 효과적으로 연구자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논문 정보들을 추가로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서로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자카드 시밀러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아다믹 아다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연결 관계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연결 관계 예측이 결국에는 추천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계적으로 아니면 이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한 연결 관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식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RDF가 가진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 GDB 갖고 있는 장점이 좀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가시성으로 이제 정보의 연결을 이제 시각화하면 좀 더 지식의 연결성을 표현하기 효율적이고 프로퍼티 정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지식 정보를 표현하는데 혹은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 방안이 좋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NN 혹은 이제 뭐 머신러닝 방법론 등을 같이 접목해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한의 분석 서비스도 가능을 하고 그걸 연장하면 이제 예측 알고리즘 활용하면은 새로운 이제 메타 확장 혹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신뢰성 향상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